예, 안녕하세요. 보프입니다. 오늘은 또 자랑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을 돼요. 그래서 이제 BCIT에 가서 이번 학기는 제대로 이제 C++를 전담으로 맡았고 가르치는데 저번 학기는 웹 쪽 조금 가르치고 이제 C 쪽 랩을 조금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C++ 렉처하고 랩을 다 제가 전반해서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바쁜데 BCIT 생각해보고 뭐 이제 뭐 학교도 가보고 이럴 때마다 이제 제가 BCIT를 다닐 때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BCIT 이제 CST라는 학과를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자잘하게 들어가면은 뭐 세부 전공마다 수석이 뭐 갈리지만 뭐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점수가 원래 1학년 때 높던 애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2학년 때는 제가 훨씬 높았다고 기억을 하니까 뭐 전체로 봐도 수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든 간에 제 세부 전공에서는 제가 수석은 맞았어요. 메달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수석을 일단 어떻게 했냐 아니면 왜 하려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오래 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그냥 괜찮은 때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던 게 제가 저번 주에 학교에 좀 가 있을 일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또 저를 알아보고 제 시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부끄러우니까 직접 말은 못하고 이제 쪽지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봤다고 와서 인사하면 보통 즐겁게 받아들여 주는데 제가 좀 무섭게 하고 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뭐 BCIT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중에서 특히 저처럼 좀 뒤늦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학교를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큰 모험일 수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캐나다에서 자라와서 그냥 가는 사람들보다 이제 새로 넘어와서 딴 나라에서 이제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불안감도 크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고 저는 원래 이제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나중에 뭐 가족이 좀 조언도 듣고 이래서 나중에 가게 된 케이스인데 일단은 제가 학교를 갔을 때 뭔가를 크게 배우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코딩을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문제는 이제 제가 뭐 학교의 의미라는 비디오에서 말을 해야겠지만 학교라는 곳 자체가 이제 굳이 나한테 뭐를 가르쳐 준다는 것보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BCIT, CST는 이제 2년제 과정이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뭔가를 빡세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스케줄 짜주고 이때까지 뭐를 해 뭐를 해라고 강요해주는 그 스케줄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나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격증의 문제죠. 어찌 보면 졸업장 하나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이력서를 넣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적은 그거였어요. 내가 코딩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첫 번째 내가 코딩을 자꾸 안 하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당시에 딴 거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새로 이민 오고 이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한번 좀 뭐랄까 올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은 학교라는 기회였고 사람이 이제 언제나 뭐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 뭔가 하긴 어렵지만 남이 이런 틀을 갖춰주면 조금 더 이렇게 맞춰가려고 열심히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력서를 넣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BCIT를 들어갈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영어를 얼마나 못했는지는 뭐 북미 취업 가이드에서도 밝혀놨고 굉장히 많이 밝혀놨어요. 뭐 그래서 영어를 늘리겠다고 번역도 하고 모두 하면서 진짜 영어를 하루 종일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를 뭐 쓰기 읽기는 조금 해도 말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되게 심각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BCIT를 들어가는데 제가 또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고 뭐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과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남하고 코딩을 했을 때 내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지만 그전에도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따라갈 수 있다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내가 과연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애들하고 의사소통이 될까?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부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그럼 내가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해졌어요. 아, BCIT 들어갔으니까 수석을 해보자. 그냥 개념은 그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다도 아니었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내가 여기서 수석을 따올 수 있다면, 수석이 아니면 차석이라도 따올 수 있다면 어디를 가서도 내가 그래도 탑 원 스튜던트였고 이렇게 코딩을 열심히 한 학교에서 코딩을 잘 했는데 언어가 조금 안 되더라도 날 받아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뭐랄까 딜을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의 기간 내에 내가 영어를 존나 잘해갖고 뭐 프로그래밍을 중간 정도 하고 영어를 중간보다 못하겠지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뭐랄까 경쟁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코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논리적이기도 하고 뭐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또 논리를 잘한다고 우기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자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른 데 영어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왜냐면 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BCIT를.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BCIT 졸업 요건 중에 들어가는 요건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들었을 것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같이. 근데 거기서 만난 한국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저보다는 또 이렇게 되게 대외적이신 분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죠. 이제 아는 그 BCIT 선배 그에게 물어봤는데 역시 한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들어온 거예요. 조언을 들어오니까 BCIT는 그룹 워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2명 아니면 4명 짝을 지어서 하는 일, 숙제, 과제가 많아요. 그 팀을 처음에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걔네들이 1년씩 가는데, 왜냐면 1년 뒤에는 이제 전공이 세부 전공 가면서 이제 좀 바뀌거든요. 그거 애들 처음 팀 잘못 만들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 나 혼자로서는 독고다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서갖고 남한테 얘기를 걸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팀을 그럼 나서갖고 먼저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그냥 멍한 애들 4명이 만나갖고 1년 멍하니 보내면서 성적이 떨어지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BCIT 갈 때부터 첫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오리엔테이션 갈 때부터 이제 똑똑해 보이는 애들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얘기도 걸고 좀 친해져도 보고, 저는 이제 게임 만들려고 온 사람이니까 게임을 만들려고 왔어 그러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으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때 착각을 했던 건, 제가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게임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당시엔 프로그래머가 직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BCIT를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그냥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만들겠다 망상을 꾸는 애들이 많았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서 팀을 잡고 뭐 걔를 통해서 다른 팀을 만들든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국인은 일단 피하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어차피 BCIT 거쳐가면서 사람들하고 뭐 버티고 살아야 되고 내가 수석하려면 어차피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영어 잘하는 애들하고 계속 있으면서 과제도 많다니까 계속 동고동락 하는 게 내가 유일하게 2년을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문화 보면 이제 나이에 따른 그런 문화도 있고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염증을 많이 느꼈어 왔고, 또 이제 한국 분들하고 일하면서 뭐 나이 드신 분하고 일하거나 이러면 또 그분들 접대해야 되는 이런 것도 싫었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생각에서 한국인도 이제 최대한 피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이렇게 둘러다 보다 보니까 그나마 좀 착해 보이는 백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뭐 똘망똘망하게 보이고, 그래서 얘기를 걸었는데 자기도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고 EA를 가고 싶고, 뭐 최근까지는 이제 벌목 일을 하다가 왔대요. 얘가 벌목에 또 돈을 많이 버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목을 하다가 왔다 그러니까 뭐 나이 먹어서 나랑 비슷한 것도 있고 뭔가 바꾸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친해지고, 이제 스티브란 친구였는데, 그래서 말 걸고 막 서로 못 알아들어도 제가 일부러 말 걸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반 애들 찾아서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친해져 갖고 걔랑 이제 우리가 이제 둘이 하는 일들은 우리 둘이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걔랑은 일단 2명 팀이 된 거고, 보통 4명 그룹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어떤 그 반에 있던 여자애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사실은 컴퓨터를 못하는 애였는데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였거든요. 나중에 한 거지. 어디 뭐 고등학교 학생회장 하던 애였더라고. 근데 둘이 연결이 되고 둘이 얘기하다가 얘랑 또 다른 애랑 연결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네를 데려갖고 4명이 되기로 했는데, 이 마지막에 있던 애 하나가 또 다른 애랑 하나를 얘기를 해갖고 얘 같이 팀 할래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어이없게 이제 4명이 되는데 5명이 됐고, 다행히 저희 반이 그때 홀수였기 때문에 5명 팀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했는데, 일단 재미있었던 게, 아까 그 여자애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졸업할 때 그냥 컴퓨터 전혀 몰랐고, 시작할 때는. 근데 졸업할 때 그 평점 85점으로 졸업한 애예요. 그래도. 그리고 뭐 일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처음에 데려왔던 다른 애는, 얘는 이미 학교 오기 전에 한 2, 3년 정도를 웹 포스팅 그 업체를 자기가 운영하면서 남들 디자인도 해주고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얘도 역시 학교에서 온 애인데, 얘는 뭐 피지 섬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근데 얘도 되게 수학자라고 되게 좀 뭐랄까 공부만 하는, 책 많이 읽고 그런 공부하는 애 있잖아요. 말 약간 더듬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수학 쪽 이런 것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 반에서 저는 코딩을 제일 잘했던 거고, 그리고 이 뭐 학생회장 애는 뭐 공부를 잘하고 영어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얘도 이제 뭐 해커 같은 스타일의 그 프로그래머였고, 얘는 말 그대로 범생이 스타일의 이제 앤데 수학자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벌목하는 애, 이렇게 5명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벌목하는 애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가요. 이유가 뭐냐면 해보니까 이렇게 뭐 문제가 뭐였는지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쪽에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보다 보니까 이 팀에서 자기가 이제 약간은 좀 짐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명 팀이 모여갖고 실제 모든 그 뭐 과제라던가 이런 거를 거의 만점을 맞으면서 이제 졸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4명이 모여서 2명씩 일할 때는 아까 말했던 그 피지에서 온 애랑 그 해커애랑 둘이 팀하고, 저랑 이제 여자애랑 팀하고. 근데 저랑 여자애랑 팀을 했던 게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제가 숙제를 하고 리포트를 써도 뭐 임플리멘테이션 다 구현되고 다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목적 자체가 수석이었기 때문에 숙제가 나오든 프로젝트가 나오든 나오는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2주 동안 해야 되는 거면 1주 만에 끝내놓고, 나머지 1주 동안은 뭐 틀린 거 없나 다시 검사하면서 나올 때마다 또 고치고.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래밍 과제는 거의 다 뭐 A를 맞고 이랬는데, 문제는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면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랑 같이 파트너였던 그 여자애가, 걔는 나보다 프로그래밍을 못해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지만, 제가 안 되는 마지막 10%의 영어를 걔가 완벽히 메꿔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고 지냈고, 그래서 팀을 잘 만난 것도 있고, 제가 그 팀을 꾸렸던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그 팀의 리드 역할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결정을 이제 얘기 나오면 제가 말하는 게 좀 더 올바른 결정인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의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재밌었던 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근데 또 친구니까 나중에 가면 비웃어요, 그거를. 그래서 막 비웃으면서 막 놀리면 처음에 정말 쪽팔려갖고 죽을 것 같다가, 나중에 가니까 신경 안 쓰는 거 있잖아. 그래 씹어라. 그리고 몰라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영어에 대해 이제 불안함을 가지는 걸 많이 까먹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돼서 나중에 가면은 뭐 졸업할 때까지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를 진짜 불편하지는 않게 쓰고 막 이럴 정도 있잖아요. 내가 쫄지 않을.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팀을 잘 만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언제나 과제가 나왔을 때는 그날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뭐든 간에. 그래서 그날부터 하려고 했고, 과제가 이제 뭐 2주 뒤에 끝나는 거면 아까 말했듯이 1주 전에 끝내놓고 나머지 1주 동안은 나머지 10% 내가 못한 게 뭐 있나를 존나 판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뭐 프로그래밍 쪽은 그나마 뭐 했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DB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근데 또 데이터베이스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간고사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이 시험을 잘 본 건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내 지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거 같은데 선생님이 말한 게 이걸까? 시험 봤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 봤는데 이제 본 다음 주에 이제 DB 과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이 DB 문제가 주관식, 객관식이 있었거든요. 뭐 객관식은 멀티플 초이스겠고 주관식은 뭐 DB 다이어그램 그리는 이런 거였겠죠. 점수가 왔는데 아까 말했던 거 여자애 있잖아요. 제가 걔보다도 점수가 낮은 거예요. 아까 말한 벌목하는 애보다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X 됐구나. 내가 정말 이거를 못했구나.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해한다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또 이게 이러면 수석이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제대로 이 결과가 뭔지를 못 들은 거겠지.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가. 근데 나중에 애들한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저번 주 결과는 그냥 객관식 결과만이래요. 채점이 빠르니까. 주관식 결과가 왔다는데 주관식에도 제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인지 90 몇 점인지. 그래서 합쳤을 때 제가 저희 반에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객관식은 원래 언어를 잘 알아도 이제 감으로 찍을 수가 있잖아요. 주관식은 그게 아니라 이게 DB 다이어그램 아예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해를 제대로 했구나를 느끼고 다시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첫 학기에서 그 과목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고사 때 제대로 되는 거 보고 오케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승승장구를 해간 것 같고, 재밌었던 것도 DB 과목이 이때가 되게 이상했던 게 한 과목을 두 명이 나눠서 가르쳤어요. 중간고사 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중간고사부터 기말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기말까지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잘 가르쳤어요. 지금도 BCIT 있는 교수님이고 저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가끔 저녁도 먹고 그러거든요, 요즘도. 그때 그분이 다시 확 잡아줘갖고 그때 이해도 높이고, 그래서 DB를 되게 재밌어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1학년 끝내고 이제 여기서 또 되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었죠. 그 비디오가 있어요. 제가 왜 BCIT에서 과외를 공짜로 했냐, 공짜 과외 선생을 한 이유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게 여기서 1학년 끝내고 2학년 넘어갈 때예요. 1학년을 끝나고 2학년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1학년 끝냈을 때는 제 점수로, 모든 학생 포함해서 점수로 제가 전교 2등이었던 것 같아요. 2등, 3등, 2등, 1등은 아니었고 2등이었던 것 같아요. 제 GPA가 2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세부 전공을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저는 게임을 만들겠다고 온 애기 때문에 게임하고 관련이 있는 쪽을 가려고 했는데, 그 과가 이제 너무 개판인 거야.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만 들어가고 오락하기 좋아하는 애들만 가고 공부 안 하고. 그에 비해 막 클라이언트 서버 이런 학과는 막 정말 1등부터 이런 애들 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과에 있는 교수가 또 회사를 하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해 가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하다가 또 뭐였냐면은, 그냥 고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후진학과에 가서 과연 내가 뭐라 그럴까, 멍청한 애들을 만나서 팀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당연히 하나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수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못하는 학과에 수석을 해봐야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할 땐 그래도 당연히 거짓말 하지 말자. 어차피 짧게 학교 2년 다녀갖고 다시 게임 회사 들어가려고 게임 회사 하고 싶어 갖고 오는 놈인데, 클라이언트 서버 갔다가 이상한 짓 해갖고 또 이건 자기 변명 같고, 정면 돌파하자. 그리고 문제 있는 건 내가 고치자라고 해서 우리 반을 이제 그 옵션이 그때 한 7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세부 전공하는 애들이 6개, 7개 기억 안 나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최고로 올려버리자. 근데 그건 실패했죠. 2등으로 올라갔어요. 2등으로. 전체 평균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올리려고 한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건 우리 전체 옵션의 얘기고, 세부 전공에 거기서 팀이 2명, 4명으로 갈리잖아요. 그럼 나 혼자 가서 전혀 모르는 애들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게 그냥 하는데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할 바에 게임하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나 혼자 가서 이걸 다 고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팀원들 애들 중에 꼬셔보자. 그래서 3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을 꼬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걔도 이제 이미지 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고, 그래서 걔도 그 아까 말했던 여자애였죠. 그 여자애를 같이 데려와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걔도 뭐 이렇게, 걔도 이미 학점이 좋았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걔를 꼬셨던 거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어느 이제 세부 전공을 가더라도 졸업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볼 땐 BCIT니까 상관이 없을 거다. 이건 나도 모르고 뻥친 거고. 근데 사실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일단 나랑 같이 팀을 하면은 모든 게 되게 편해지지 않겠냐. 이 학점도 좋아지고, 그거였고, 세 번째는 나는 거기 가더라도 일단 그 과 전체 점수를 높여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나는 내가 그 과의 뭐 과장은 아니고 반장이라고 하죠. 그 옵션의 세부 전공에 반장을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걸린 거야. 여기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내가 2학년 때는 자기가 그걸 하려고 그랬대요. 왜냐면 이게 학생 뭐라 그럴까, 회장 출신이니까. 근데 자기는 그 반에 가서 이제 자기도 그 반에 반장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딜을 때린 게, 나한테 반장을 넘기면 너는 우리 학과 전체, CST 전체에 학생 회장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딜을 때리고 실제 그 친구를 학생회장을 만들어 줬어요, 나중에. 애들 그래서 이제 윈윈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왔기 때문에 2명 이상 하는 클래스는 되게 쉬웠고, 아니 숙제들은 4명 이상 하는 거는 그나마 그러니까 2학기니까 2학년에도 첫 번째 학기에는 2명을 새로 데려왔어요. 근데 1명은 괜찮아서 끝까지 데려왔고, 나머지 1명 이상해서 다시 뺐고 새로운 애로 바꿨는데, 두 번째 학기에 얘도 좀 이상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이리저리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 팀 4명 중에 2명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를 포함해서 당연히. 그리고 1명이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원하는 학점과 원하는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잘해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팀 모두가 다 수석이어야 되냐, 그건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제 제가 80%를 메꿀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제 성적 자체, 나머지 20%를 이제 제 팀원들이 같이 메꿀 수 있었으니까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팀원 애들이 뭐 수석을 못했던 경우는 걔네들은 자기 거의 60%를 걔네가 메꿀 수 있었고, 나머지 20%를 팀원들이 메꿔주니까 걔네 80%가 됐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어찌 보면은 어떤 애를 데려와야 될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어떤 애가 우리 팀에 필요한가를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에서 이게 환경이 안 되면 여기서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근데 중요했던 거는,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사람들한테 먼저 말 거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렇게 뭐 그룹으로 일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 편한 거를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마음을 되게 깊게 굳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런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애가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팀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쩌다 좋은 팀이 나한테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팀 분위기도 바꾸는 것도 본인 책임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팀 1명 나가고 새로운 애 들어왔다는 경우 있었잖아요, 2학년 때. 그것도 팀 내부적으로는 다 이제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기 싫어하죠. 제가 가서 언제나 그 말을 했어요. 너 이번 학기에 우리랑 좀 많이 문제가 있었고, 너 너무 일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애 데려오려고 한다, 저 팀하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도 얘기했었고, 나쁜 거를 되게 많이 자처했어요, 어찌 보면은. 그냥 어차피
뭐라 그럴까, 남 손에 맡기느니 내가 해갖고 나한테 유리하게 바꾸고 말지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이제 뭐 팀 다이나믹, 어떤 사람 데려오고 팀을 어떻게 꾸리냐, 이런 느낌이고, 뭐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를. 근데 그러면은 더더욱 운에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마지막 20%를. 여전히 자기의 80%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숙제가 나와도 먼저 시작하는 거고, 저희는 주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과목이 있는 건 아닌데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 이제 과제를 안 하면 이제 그 점수가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포기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큰 일을 좀 많이 잡아서 학비도 미리 벌어놨었고, 뭐 학교 다니는 중에 또 일을 하나 한 게 있긴 한데 돈이 조금 뭐 준다 그래서, 대부분 학기를 다닐 때는 정말 딴 일을 안 하고 학교에만 올인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 여자친구의 불만이 그때 그거였으니까, 너는 주말에도 학교 공부만 한다고, 나는 과제가 안 끝나서 어쩔 수 없다고. 뭐 그래서 결국엔 차인 거겠지만, 내가 찼던가? 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생각하에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꾸만 내가 들어가서 그냥 졸업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한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곧바로 잡지도 못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제 액센트 문제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 코딩 쪽으로 외골수, 오히려 회사에서는 비즈니스 쪽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가진 거에 찬스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거에서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나 그거에 준하는 뭔가를 한번 찍으면은, 얘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얘는 뭔가 할 애구나라는 그런 거를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없이 남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도 대학 나왔는데 뭐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내가 BCIT 졸업한 게 2005년이니까 그게 12년 전이거든요. 뭐 또 그런 거지. 요즘은 다 대학 들어가기 쉬워졌으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냥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도 되게 좋은데, 최선이라는 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다들 누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내가 놀고 있는 사람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최선이 아니라 저는 이제 최고를 목표로 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단 되게 구체적인 목표니까. 근데 이제 뭐 최고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충분히 했다라고 믿고 손을 놓는 순간, 최고는 아니어도 굉장히 남들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내 후회가 점점 편해지고 더 올려 쌓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딴 데 한눈 안 팔고 되게 열심히 이 길을 달려온 건데, 다시 그 전에 한눈 판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게 그냥 10년, 12년이 쌓이니까 요즘은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놀거나 이러진 않는데, 제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심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불안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달린 건데, 요즘은 재밌어서 달리는 느낌?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비디오가 되게 길어졌으니 중간에 광고 한 30번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끊겠습니다. 포표였습니다.